써야 되겠다 보면 맨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원을 구하는 형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을 구하는. 그럼 원의 형태가 저번에 대신 봤지만 기본 형태가 여기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했잖아요. 중심을 0,0으로 놓고 반지름이 아래로. 이거를 만약에 자체 방정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형태예요.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여기가 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A, B야. 그럼 여기 O와 A 사이의 이 거리가 R이 되게 하는 모든 점들을 다 모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다 찾다 보면 원이 되잖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는 거지.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A점은 X고 B점도 Y니까 그냥 X, Y라고 곱해도 상관이 없어. 자체 방정식 풀 때 X, Y라는 관계식이 없으면 이 구해야 될 이 좌표를 바로 그냥 X, Y라고 나도 상관없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점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X 마이너스 이것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R과 같다 하고 이거를 계산한 것이 이게 되고요.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돼. 근데 이것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의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뭘 보면 알 수 있었지. 꼭지점만 보면 알 수 있었잖아. 꼭지점과 꼭지점만 비교하면 알 수 있었듯이 얘는 원의 중심이 중요해. 원의 중심이 이동되거든. 근데 원의 중심이 0,0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원의 중심이 A,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A, B니까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 이동만 될 뿐이지 반지름 똑같은 얘가 그대로 가는 거. 얘가 표준형이었고 이게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 구할 때 여기 제곱이 0되고 여기가 0되는 값을 구하면 2차 함수도 똑같이 0되는 값 썼잖아. 네. 2차 함수하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차의 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y도 1차의 계수가 나오고 상수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데 다 합치면 뭐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일반형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일반형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표준형으로 못 할 때.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 외우면 당연히 빨라지지만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2분의 a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이게 넘어가면은 이것을 빼야 되니까 4a 제곱이 있어야 되고 4b 제곱이 있어야 되고 c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게 표준형은 이건데 내가 뭘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된다 이렇게 한 마디 뭐냐면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표준형 해보면 되니까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뭐냐면은 반지름이 0보다 크게 만들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가 지금 R의 제곱값이고 그럼 R 값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 여기다 루트 씌우면 제곱이 그 뭐냐 통분해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시니까 이게 r의 제곱값인데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가 r 값이잖아.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원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은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이 없어.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런 쪽으로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시값 이것이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원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다 까먹었어? 그럼 표준형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이걸 r 제곱값이니까 루트 씌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원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공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도 기본형 주어지면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뭐 원을 구하라 아니 2차 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었잖아. 그 다음에 뭐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
2차 함수에서도 일반형인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주어지면 얘를 구하려면 무조건 좌표 3개 주어졌어야 됐지. 좌표를 3개를 줘야 a값, b값, c값을 아니까. 얘도 모르는 문자가 3개 있으니까 좌표를 3개를 줘놓고 얘를 구하라고 돼.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좌표를 3개를 줘놓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좌표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여기를 한번 제일 처음에는 진짜 완전히 간단해. 얘가 왜냐면 그 원의 형태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원을 구하려면은 무엇을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얘를 잘 생각을 하면서 얘를 보면 되냐 소리야. 내가 제일 처음에는 별거 없다 했잖아. 이게 지금 어차피 여기가 똑같은 거니까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걸로 일단은 거지. 얘랑 중심이 같고 얘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그냥 표준형 하면 되잖아. 이렇게 x-2의 제곱에 얘 표준형 하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거를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은 이게 사라지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0이 있던 곳이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이고 그럼 얘는 13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근데 얘랑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나도 중심이 얘야. 근데 얘가 3,-1을 지난다 했으니까 얘는 중심을 주어지면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3,-1을 대입을 해서 r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뭐 별것이 없어. 원의 중심 줘놓고 구하냐 아니면은 그다음 기본형에서는 당연히 알파만 구하면 되니까 단순하게 중심이 0,0인데 뭐 어떤 점을 지난다 이렇게 주겠지. 근데 얘는 3점 나올 건데 3점이 나오지 않는 걸 이게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그게 4가지 있거든. 딱 기본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3점 나오던가 원의 중심 나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놓고 뭐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것만 신경 쓰는데 그것만 정리해놓으면 별거는 없어. 여기 이거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본다면 볼게. 이게 이제 기본 형태가 좀 벗어나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거 내가 보여줍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점이 3개 주어지는데 점이 2개밖에 안 줬지.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점이 분명히 3개를 줘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줘놓고 원의 중심을 찾으래.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을 찾으려고 한다고 치면은 그 얘 둘한테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생각 안 하고 있어. 갑자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2점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게 중점인 것 같다. 이게 지금 3점을 주어져야 되는데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지면 얘가 그 중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랑의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정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니까 중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가 1,1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소리야. 이렇게 1,2분의 1,2 더한다면 절반이니까 이게 중심이 2분의 1,1이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됐지. 여기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계속 나와. 이 원 끝날 때까지 계속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계속 나오니까 얘가 이제 중심은 1,1인지 아는데 이제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1,1에서 얘를 2점 사이를 거리를 구하던가 아니면 2점과 2점 사이 거리 구한다면 절반 해보면 되잖아. 이거까지 아주 별거 없다.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졌을 때 형태가 좀 일단은 4번과 7번 해봐가 별건 아닌데 그냥 해보라 하는 거야. 이렇게 4번과 7번 얼른 하고 얼른 넘어가고 이따가 이게 아예 앞으로 봐보면 종류가 기억이 안 나고 문제 풀 때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간단한 것들
중심이 얼마 그러면 표준형으로 넘어간다 생각을 하면 돼. 표준은 내 위에 거예요. 그 1번, 4번, 7번에 우리 표준은 저로 표준형이 이거는 기본 형태 중심이 0,0인 거. 저 알제곱은 저 알제곱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아니죠. 중심이 A, 0,0이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쓰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쓰고 이게 R 제곱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을 제곱한다. 이거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좀 아까 좀 다른 거니까 얘가 지금 요거를 이거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은 이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게 원의 중심이 그 몇 콤마 몇인지를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풀 때 이제 이렇게 써요. 이게 어쨌든 이게 쓰긴 쓰겠지. 두 점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은 다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인 거고. 그러면은 이것은 a-4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그다음에 a-5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5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 루트는 원래는 써야 되는데 루트는 다 사라져도 상관없지. 이제 이것도 봐봐.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것이 요놈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 내가 믿지만 어차피 이거 두 개씩 풀어야 되지. 한 번 얘 풀고 한 번 얘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 a제곱 나오면서 얘 a제곱 사라지니까 2차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빨리 생각. 왜냐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거 2차는 빼고 마이너스 2의 1. 그 다음에 얘 2차 빼고 마이너스 2b 1제곱 2제곱 3제곱 10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2차 빼고 마이너스 8a 2차 빼고 마이너스 4b 16에다 4하니까 20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2차 빼고 마이너스 10a 2차 빼고 플러스 10b 그 다음에 여기서 25, 25니까 50이 난 다음에 이거 연립방정식 뒤지게 풀어야 됐잖아. 여기 단어는 다 연립방정식 좀 많이 풀어. 두 번 푼다 이제. 근데 2차가 조금 빨리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정비하고 또 이거 정비할 줄 안다고 A제곱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시간 가니까 이거 보자마자 그냥 2차는 없애버리고 바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거를 해주는데 이건 복잡한 것은 아닌데 얘 문제가 결국은 외심 찾는 말하고 똑같다고. 외심이라고 나와서도 당황하지 말고 이게 결국은 외심이 원의 중심 찾으란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했는데 반지름만 찾으면 뭐 원의 둘레나 넓이 뭐 이런 것은 별것은 아닌 상태이니까. 이거 끝나고 비우고 안 해보는 근데 그게 한 번은 풀어보라고. 집에서 숙제는 안 해도 된다고. 이거 확실하게 안 된다. 한 번 해봐야 된다. 그 뭐냐 10번과 10번이 아니고 무슨 10번 맞구나. 10번하고 13번은 이게 한 번은 집에서는 나한테 풀 때는 안 해봐도 정확하게 알겠으면 안 해봐도. 근데 조금 애매하거나 이것이 기억에 좀 안 날 것 같은 사람은 풀어봐. 원이 되도록 하면은 반지름 구하라는 소리라고. 반지름 빨리 표준형. 이게 일반형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 하면서 일단 생각을 해. 이게 지금 뭐 할까 하고 표준형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풀어. 일반형 나오면 그냥 무조건 표준형 해야 되니까. 10번과 13번이 경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 조금씩 아까 지금까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그 책에 있는 형태들 다 보고 다 외워보려고 하면 이것이 힘들어. 이해를 해봐야 돼 상황이. 이 종류가 좀 많으니까 축에 접하는
항상 원이 나오면 뭐를 신경 쓰냐면 원이 나오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따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번엔 뭐냐? 이 원이 특별하게 축에 접해. 다시 말하면 이것이 x축에 접하던가 아니면 y축에 접하던가 아니면 다 접하는 거야. x축, y축. 이거 x, y축에 동시에 다 접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있던가 y축에 접하고 있던가 x, y축에 다 접하는 원에 대한 걸 볼 건데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가 반지름 R하고 뭔 관계가 있어. 완전히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달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거 에볼라면 머리 아프다고 이게 상황이. 물론 에볼라 배우고 자기가 알아서 이거 막 그게 나오니까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림 형태 종류가 이렇게 위쪽에서 접하고 있던가 아니면 아래쪽에서 접하고 있던가 이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것이 얘가 이쪽에 있냐 얘가 이쪽에 있냐는 별 의미 없어. x축에서 위냐 아래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얘는 문제들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해. x축에 접하는데 이 점을 지나려면 당연히 위쪽에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접한다. 그러면 얘가 형태 봐봐. 내가 분명히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원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데 x축에 접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A, 그대로 A인데 B 할 때 이 B가 반지름하고 똑같지. 이 B가 반지름 똑같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R인데 반지름이 R이 되는 거야. 상황이. 근데 얘가 만약에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이것이 A, B 할 때 B가 R하고 똑같잖아. 근데 R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지. 이게 반지름하고 똑같은데 이게 부호는 다를 수 있다고. 부호는. 자, 그러면 내가 부호랑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까 그 예준아 생각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었고. 부호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얘 제곱을 한 거하고 반지름 제곱한 거하고 똑같지.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나 플러스를 제곱하나 똑같잖아. x축에 접한다라고 나오면 이 중심의 y값을 제곱을 해버리면 반지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위쪽에 있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부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얘를 또 보면 이것도 똑같아. 이번에 y축에 접해. y축에 접할 때는 이것이 축의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당연히 얘네 이번에는 x값이 변화가 생기겠잖아. 여기가 뭐 A, B 이렇게 하는데 이 A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지. 이것이 A, B인데 이 A가 반지름이 되고 B는 B인 거고 그냥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당연히 왼쪽으로 왔으니까 A, A가 마이너스 R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X축, Y축에 다 접해. 원이 X축, Y축에 다 접하면은 그 원이 1사분면에 있던가 2사분면에 있던가 3사분면에 있던가 4사분면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결국 여기 있으면 중심이 R이면서 반지름이 R이지. 여기 있으면 중심이 마이너스 R, 이거는 이제 반지름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이렇게 되고 얘는 R, 마이너스 R인데 이렇게 될 거고 상황이 여기에서 나중에 그 문제에서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기억을 해놔야 될 것이 있어.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언급 안 하더라도 미리 프로그램 했을 때 그 잘 풀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어차피 x축, y축도 접선이잖아. 아니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접선이지. 접하고 있는 선이니까 접한다 이렇게 했잖아. 접하는 선일 때 이게 원바크 한 점에서 접할 수 있는 선은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이 접선이 수직이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가 돼? 정사각형이 돼. 이거 잘 생각을 해야 어려운 문제에서 이거 막 써먹은다고. 원바크 한 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면 1대1대 루트2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길이가 1대1대 루트2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접선 문제에서 뭐 접선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는 말 나왔을 때 원에 관한 문제이면 지금 여기서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거리가
있잖아요. 반지름에 1대1대 루트니까 나중에 문제 나와서 혹시 못 풀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뭐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중심과 반지름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뿐이야. 접한다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건지만 생각하면 돼. 얘가 지금 y축에 접한다 그랬어. 이게 y축에 접해야 되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건데 접하는데 2,2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하고 있는 꼴로 가겠지. 어떤 한 점이 결정을 해준다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중심이 이렇게 y축에 접하는 것은 x값하고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얘의 형태가 지금 r, 얼마인데 반지름이 r이 원이야. 얘는 이제 문자가 2개 나와야지 식을 구할 수 있잖아. 아니 식이 좌표가 2개 나와야 되지. 한 개는 여기 줬고 그 다음에 얘 한 개는 요거 줬잖아. 이렇게 중심이 요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r,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b는 r-2니까 b 대신에 r-2를 쓸 수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중심이 r,r-2고 반지름이 r이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이제 쓰면은 중심이 r,r-2고 y-r 플러스 2고 반지름 제곱해야 이게 원대잖아.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가끔 제가 뭐 이것도 또 프로블럼 R값이 나오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 그거는 R값이 분명 2개 나오니까 중심이 2개 나올 거고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이런 문제인 거잖아. 이게 접한다 나오면 이게 반지름이 이 A, B 중에서 누구랑 관련이 있는가를 빨리 잘 생각하니까 잘 생각 안 나면 그림을 대충 그려서 한번 보놓고 이게 지금 X축에서 위쪽 아래쪽이나 Y축에서 왼쪽 오른쪽이나 아니면은 모든 사분면에서 접하고 있으면 저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잘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16번 학원 똑같은 거긴 한데 16번 하고 일단은 이건 S축이죠. 그 16번하고 20번만 해볼게요. 접한다 하고 하면은 이따가 또 그 따로 풀 때 안 되면 내가 또 따로 잠깐 따로 볼 거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지휘부하고 그 16번, 20번, 16, 20, 21, 3개 볼게요. 요거는 이제 21번은 모든 축에 다 접하는 거야. 모든 축에 다 접하면은 중심이 이렇게 가는데 뭐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 하면 되니까 잘 안 풀리거나 안 되면은 나 말고 접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뭔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하면 돼요. 애매하면 그게 또 그려가고 어디에서 접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접한다 보면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따져야 돼.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왜냐면 6,3이나 얘가 뭐라는 3,0 이런 점을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오른쪽에 접하고 있다 이제. 오른쪽에 접하고 있으면은 노 할 때 그 x의 값이 반지랑 똑같은데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이게 20번에서 보면 내가 지금 결국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중심이 r, b이고 반지름이 r이면 근데 여기가 얘가 6,3하고 3,0을 지난다 했으니까 6,3하고 3,0을 대입을 하는 거지. 6,3하고 그다음에 3,0하고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요거 이용을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갖고 또 문자 소거를 해서 봐야지. 이거 여기도 얼른가스 제곱했을 때 여기서 r 제곱 r 제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좀 빨리 보여야 돼. 36 마이너스 12r 플러스 9 마이너스 6b 플러스 b 제곱이 0일 거고, 여기도 r 제곱은 사라질 거고 9 마이너스 2발 더하기 b 제곱이 0이 될 테잖아.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r을 먼저 소거를 해야겠지. 여기다 b를 어떻게 하는 게 힘드니까 b하고 b 제곱이 다 있으니까 r을 소거하기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배를 한 다음에 2배를 빼줘도 상관이 없고, 2배를 해보면 얘가 18 마이너스 12r 더하기 2b의 제곱은 0인데 이 둘을 빼보면 그래서 r값 사라지잖아요. 그럼 b에 관한 2차씩 나오니까 b 값이 2배 나올 거고, 대입을 하면서 r 값이 나오겠지. b 값하고 r 값이 다 나오니까 b 값이 여기서도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한 이유가 b 값이 2배 나오니까 좌표가 얘가 당연히 b 값에 따라서 좌표가 2배 나올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이 해를 풀어가는 형태로 얘를 보면 되겠다. 여기가 아직까지 내용이 막 복잡하진 않은데 무슨 이렇게 각각의 용어가 나왔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판단을 잘 하면서 얘를 봐야 돼. 얘가 이제 지금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지금 현재는 이거다.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얘가 지금은 원과 원밖에 한 점이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따가는 원과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얘랑 거의 똑같은 걸 물어봐. 원밖에 한 점이 존재를 하고, 여기가 지금 a, b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원 위에가 어떤 한 점이 있어. 이 점이 b점인데 얘가 x, y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이거지. 근데 a와 b 사이의 거리인 ab, 성분 ab 길을 구했는데 이게 가장 길 때가 얼마고 가장 짧을 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소리야.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 형태를 그냥 판단해서 푸는 거예요. 가장 길 때가 어쩔 때 길 때냐면 지름을 지날 때 원의 중심을. 그러니까 이걸 또 이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것도 결국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나중에 직선이 나오면은 어떤 직선이 있고 원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긴 거 또 물어보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 근데 걔네들이 다 뭘 하는 거냐,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진짜로 이 점을 찾아서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하고 거리를 보는 거지.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최대 길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지. 최대 길이, 최소 길이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할 거나 뺄 거냐를 끝난다 이 소리야. 근데 이것이 이제 직선에서도 또 나오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여기가 이거 아까 말한 거니까 대충 그거 알겠지. 얘가 표준형 붙이면은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인데 얘가 25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가 5p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원 위에 p점 있고 3분 5p라는 것은 5는 원의 중심이니까 0,0과 여기 사이 거리 중에서 제일 긴 거를 구하라. 이거는 원의 중심인 4,3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값인 3을 더하거나 빼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런 소리야.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있는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길이, 반지름을 빼서 여기까지 구하면 최소 길이, 이런 형태. 근데 이건 얼른 봐도 3, 4, 5 형태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얘가 아마 두 점 사이 거리가 5 나올 거야. 얘가 4, 4, 16에 3, 3, 9에 이거니까 거기다가 최대 거리니까 3 더해서 최대 길이는 8일 거고 최소 길이는 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직선으로 한번 떠나온다 라는 거지.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고. 그럼 나 이거 하나만 확인하자.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뭔 생각해?
루트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생각을 하라 그랬지. 이 앞에서 점과 좌표평면사 A, B하고 5, 12 사이의 거리가 최대사가 된거 구하라고 이런 소리인 거야. 똑같은 말이야. 루트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24번 이거 해볼게. 별것은 아닌데 이것이 직선에서 한번 더 나오고 봐. 이거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마 좀 간단하게 좀 될 거예요. 가장 긴 길이 짧은 길이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눈이 너무 아파요. 물을 꺼낼 것 같은데. 빠질 것 같아 양씨. 뭐였지? 제가 문제는 안 나고 있어.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줬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 이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는 얘가 지금 원과 원이 있으면 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내용이 이제 좀 복잡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여기 선조가 산자가 내용은 간단한데 나오는 문제가 응용되고 많이 나와버려서 이게 상황이 이제 여기 뭐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에 교점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이 막 여러 개 있겠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잖아. 이런 원들을 구하라 이런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거 많이 들어본 거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을 하나 쓰고 직선을 하나 쓴 다음에 아무 쪽에다 KB 한 다음에 는 0이다 하면 끝난다 했잖아.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0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게 이거 하나 쓰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쓰고 얘도 쓰고 x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a-x b-y 더하기 c 쓰고 아무 쪽에나 이쪽에다 k배를 하든 뒤쪽에다 k배를 하든 아무 쪽에다 k배를 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외워야 돼. 우리 중3하고 이제 이 내용이 겹쳐지기 시작을 해. 중3 내용하고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하면 태반이 다 원이야. 근데 딱 한 경우에서 원이 아닌 게 나와. 그게 뭐였어? K가 얼마일 때냐면 이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차가 사라져버려.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또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하려면 이것이 또 머리 아파. 이게 마이너스 1이다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이런 형태가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원에서 이렇게 가는 현 이런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현이라고 그랬잖아. 현 기억나?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그래.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왜냐면 이 길이가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 현의 길이를 구하라 막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무조건 찾아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그냥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그게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다가 생각하면 돼. 그냥 빼버리면 돼 무조건. 왜냐면 여기가 k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뺀다는 소리잖아. 그냥 원에서 원 빼버리면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공통현이라는 게 딱 나오자마자 또 바로 생각해야 될 중3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있었어?
공통현 딱 공통현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 수직 이제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2등분 된다 이게 있잖아. 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뭘 쓸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공통현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얘가 나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2배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는 점과 직선 사이 이게 현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공통현 나오면 무조건 원에서 원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다음 피타고라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이게 기본 형태고 얘를 알아야 응용된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가 기본적인 거야. 원에서 접선이 아니잖아. 이게 점선에서 뭐 하나를 더 말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다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교점 구한 다음에 그냥 뭐 대입을 해서 막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거 둘이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잡해. 연립제가 문제를 한다는 거. 이제 얘랑 교점을 지나는데 교점을 그 지나는 직선 왜 벌써 직선 나오지가?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찾아?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실제로 이거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말하는 건데 얘랑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이런 소리잖아. 수직 나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이 생각하지.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그 기억하는 것 중에서 혹시 이것도 기억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직이 되려면 어찌 돼야 돼? 꺾어 뒤집어져. 이게 뒤집어지면 개수가 그 다음에 얘가 둘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면 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가던가 얘 플러스 얼마 이런 형태로 가던가 아니면 얘가 이런 형태로 갈 거다 이런 말 했었는데 이게 수직의 어떤 특별한 성질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라 그랬는데 몰라서 생각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원 풀 때 조금이라도 더 빨라진다 이런 말 했어. 어쨌든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원에서 원을 빼면 되다는데 빼려면 이거를 풀어줘야 되니까 x에 얘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이고 얘도 어차피 y 제곱 원래는 풀리는데 2y 플러스 a 제곱이고 마이너스 4고 넘어가서 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9는 0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는 0 뭐는 0 해서 빼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원에서 이 원을 뺀다고 하면은 2차는 다 사라져 버릴 거고 1차에 여기에서 2ay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9는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뭐냐 요거랑 요거만 보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2a분의 2여서 a분의 1이지 그 값이 2분의 1 돼야 되니까 이 a 값이 2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기울기를 볼 거면 상수는 볼 필요가 없잖아.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만 보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아니까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k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빼놓는 된다고. 근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면 여기처럼 이렇게 그 다음 쪽에는 이게 원이잖아. 원과 원 이렇게 나와놓고 또 뭐 왜 이걸 줬냐면 이거는 k 값을 구하라고 주는 거야. 이거 한쪽에다 뭘 붙이고 이게 한쪽에다 얘를 쓰고 플러스 한쪽에다 얘를 쓰고 는 0 쓰면 끝나는 건데 아무 쪽에다가 k를 붙여야 되잖아. 조금 더 간단한 쪽에다 k를 붙이는 거지. 근데 둘 다 똑같으면 야한날 k 쓰고 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것은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k 값이 얼마인지를 빨리 찾아라 뭐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럼 k를 찾으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 형태가 얼마인지를 아는 거니까 이걸 다시 표준형을 하면은 중심이 나오는 거지. 이게 기본 형태를 알아야 바뀐 문제를 푼다고 응용된 문제들. 그래서 뭐냐 좀 간단해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27번과 30번을 해봐봐. 이 직선은 현의 방정식은 뺀다 생각하면 되고 그 원의 방정식은 K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바르고 접선 전까지는 잘 되고. 얘 지금 그 27번에는 2번이고 30번에는 29파이 나왔는데 다한테는 루트 29 나와서 그다음에 요거 봐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고 몇 번 좀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 중학교에서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은 있었는데 중학교는 거의 각도 문제를 좀 많이 냈었거든. 얘가 지금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이야. 어떻게 풀 건지만 말해봐봐. 여기에서 이 원을 접어본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거 중학교 때 본 거라고. 접었는데 얘가 여기 딱 그 원 x축에 딱 접한 이 점이 1콤마야. 자, 이거 구하라 했어. 어떻게? 이 직선 구하라 했다. 이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얼마나 있는 좁은 걸 펴야죠. 적은 거 표면 다시 원래 어딘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고 아니. 오른쪽이 뭐라고요? 여기 내 마음대로 여기가 7 이렇게 하지. 좀 쉽게 알고. 뭐 같은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개념으로 하면 이런 형태로 활볼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접었으면 이것도 똑같은 활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활동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 그려보면 여기서 원이 하나 또 생겨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원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중심은 다르겠지. 이게 결국은 이거는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고 원과 원을 구한 다음에 빼라 소린 거야. 그럼 얘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7.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잖아.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원에서 접점 나오면 뭔 생각이 들어? 원에서 원바크 한 점에서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거든? 이렇게 접선 나오면 들어야 될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 접점에서 끊으면 이 길이가 같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접점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원의 중심이 나온다 이런 게 있었잖아. 수직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를 아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반지름이 3이라고 했는데 x축에 접하고 있잖아. x축에 접하고 있는 것은 아까 봤지만 x축에 접하고 있는 것은 y값하고 반지름이 같거든. 의미가 이게 섞어진 문제야. 앞에 거 축에 접하는 문제라고. 이게 얘가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중심이 얘는 1,3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반지름이 3인 거야.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고 얘 갖고 원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둘이를 빼면은 직선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 이게 왜냐면 이 한 문제가 좀 몇 가지를 섞었잖아. 원의 형태를 찾을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고 접선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접할 때 이 축에 접한 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과 원의 교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모의고사인데 왜냐면 모의고사 일반처럼 막 섞어서를 막 많이 물어보니까 한 문제로 또 보면은 별 문제는 아니야. 근데 제일 처음에 저걸 봤을 때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 않는 거지. 저는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뭐 여기가 뭐 각도를 해갖고 뭐 구하는 형태로 막 문제 풀었었어. 이게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접었는데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막 접었었지. 그냥 막 접지는 않았어. 하나, 네.
다음에 이제 것은 이게 지금 이번에는 만날 때야. 이게 이런 용어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 나올 때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냥만 문제만 풀면은 이게 뭐 생각해낼 수가 없어. 만난다라는 말 나오면 뭐 생각해? 누가 판별식. 그렇지. 일반적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니까 뭐 원과 이게 원과 지금 위치 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위치 관계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고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웬만하면 다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이것이 학교에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제 또 내볼라. 왜냐면 나도 낼 수는 있어. 근데 있는데 내용이 빠졌어.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또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거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가 있겠지. 원과 직선이 안 만나던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던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던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푼다고 치면 만난다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얘랑 연립을 해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돼. 왜냐면 1차를 2차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얘는 y는 얼마의 직선이고 얘는 x제곱 y제곱 가니까 이거 대입해보면 y는 다 사라지고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 근데 특별하게 이 원이란 놈은 나중에 이제 그 2차 곡선에서 원 말고 타원이나 쌍곡선 나오면 얘네들은 진짜 그냥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이런 그 원의 방정식은 얘보다 뭐가 더 간단하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몇 개에서 만나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로 하는 것이 낫냐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 그걸 이용을 해서 해야 좀 간단해.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의 결과를 D를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만나.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잘 생각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D하고 이게 원의 위치 관계는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따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거야. 얘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 판별식보다. 그러면은 이 D는 이거고 반지름 이거니까 만나지 않으면 D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나면 D하고 R하고 똑같아. 만나지 않으면 얘가 지금 D고 얘가 R이니까 이 R 값이 D보다는 더 크잖아. 그치? 이 관계로 풀어가겠다는 거야. 상황이.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진짜로 대입하고 판별식 써도 상관없는데 써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가 상황이 이렇게. 얘 딱 봐도 지금 여기서 원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럼 이거 다 풀어갖고 대입을 하면 돼. 대입해서 전개해갖고 판별식은 얼마 되게 하면 되지.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빨리 뭐로 할 거냐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이게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빨리 표준형을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일반형 나오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표준형하면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여기다가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더하니까 25일 거고 그 다음 k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4,3이잖아. 4,3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속 쓴다 했잖아. 이거 구하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4하고 3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12-12 더하기 5 이렇게 얘가 5분의 5가 되니까 거리가 1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d가 1인데 d가 r보다는 커야 되잖아. d는 1이고 r은 원룸에다가 루트 씌우지. 이건 r의 제곱값이니까 이게 루트 25-k가 지금 r이고 그 다음에 1은 d고 근데 얘가 더 커야 돼. 이게 어째? 어차피 얘는 r 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큰 값들은 양변 제곱을 해도
부동방이 그대로 가잖아. 3이 2보다 크면 9가 4보다 크니까 양변 제곱을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4니까 K가 24보다는 작을 때 얘가 뭐야 두 점에서 만나려 했잖아. 근데 말 잘못했는데 이거 만나지 않는 경우지. 만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D는 이거고 R 이거니까 R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이건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R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커야 되니까 R이 R 이거였어. R이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반지름 구한 다음에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같아야 되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더 복잡하니까. 이 점과 이게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지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하고의 대수 관계를 따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33번 해볼게. 얘네 보면서 간단하긴 한데 이걸 좀 판별식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안 나면 당연히 판별식 써야겠지만 무조건 표준형 구한 다음에 왜냐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더 쉬울 것 같아. 더 쉬워야 해봐봐 누가 더 빠른가. 너 판별식이라고 했니? 네. 네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한참 전에 풀었는데 난 모두 답이 나왔는데 이게 점과 점 사이 그게 판별식보다 훨씬 더 많아. 했지? 네, 뭔가 표준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고 반지름이 이미 나왔을 거고. 살짝 양이긴 나 여기까지는 아직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진짜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접선 앞에 거 있잖아. 질문 언제? 이게 접선 앞에 맡기면 금방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이 여기 앞에 거랑 좀 겹쳐. 이게 지금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곳이 없어. 사람이 어쩔 때 그거 쓴 것만 보면 되니까. 얘가 지금 이게 표준형 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얘가 25인데 20을 빼야 되니까 5 될 거 아니야. 중심이 마이너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x, y 상수로 나눠야 되니까 이 직선과 마이너스 3,4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러면 거리 구하면 a제곱 b제곱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반지름은 루트 5잖아. 이것도 대수관계만 된다니까. 그럼 그림상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B하고 R을 보면 R이 더 크잖아. 이게 R이 더 크다. 끝났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지. 이걸 쓰면은 이건 절대값 K 마이너스 10일 거고 얘는 곱하니까 5잖아. 그러니까 사이에 끼지.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0이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 낀다. 양변 10 더하니까 5하고 K가 15 사이 낀다. 그럼 여기서 자연수는 6부터 시작을 해서 14까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4개에서 5개가 빠진 거니까 14에서 5개니까 9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이런 형태. 판별식 써보면 더 걸린다니까요.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씩 너 GD를 쓰지 나도 할 일 없이 판별 쓰지만 당연히 더 간단한 판별식 쓰라. 외울 필요 없이 이것도 이해할 필요 없이. 근데 그냥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좀 간단하니까 판별식보다 훨씬. 요거는 휴대전화 있어야 할 것 같아. 놈들 휴대전화 거의 됐다. 요거는 그 뭐냐 아까 그 설명한 부분에 현의 길이 구하라는 형태,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피타고라스 형태로 가야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얘도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 다음에 반지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 길이가 나오니까 2배 그러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가 지금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는 다 주어졌지만 여기는 나보고 다 찾으라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얘가 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표준정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다음 요거 제곱하고 더하면 10인데 이게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되니까 9될 거고 이게 암산이 빨리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원이 저런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 A점 B점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지. 원의 중심이 1,-3이니까 1,-3에서 여기까지 거리 D를 또 구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거리 구하는 형태라. 이게 루트 5분의 제곱의 합 대입을 하니까 2 플러스 3.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5가 되겠잖아요. 루트 5분의 5니까 계산하면 요 길이가 루트 5이고 그다음에 반 길이는 3이고 그럼 제곱에 합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2면 여기도 2니까 AB 길이는 4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피타고라스 쓴 거야 얘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 쓰는 거나 이런 형태야. 여기 뭐야 36번 한번 이게 현의 길이 구하는 형태. 현의 길이 구하려면 무조건 현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쉽게 주는 게 있고 쉽게 주지 않으면 뭐 다른 형태가 있다. 선생님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프고 장오 안 아프고 이번 해야겠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배가 지금 또 걸어가는데 38도 되는 거 아니야? 33도 미친. 각 6루트에 나오지. 이거 8 나왔는데요. 안 나오면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네, 실수. 안 된 사람 있다. 그럼 봐봐. 여기 잠깐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공통선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엄청나게 많지. 그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을 구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어? 좀 작은 거. 가장 작은 원은 좀 많이 물어봐. 가장 작은 원은 어쩔 때? 새끼가 지금 그렇지. 얘가 지름일 때잖아. 이 가장 작은 원을 구하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원을 그냥 구하라 이렇게 해보면 이 두 점을 또 찾아야 되니까 좀 복잡해. 진짜로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에서 이 원을 뺀 다음에 이 직선을 구하고 이 직선과 이 원이나 이 원 중에 하나 쳐갖고 연립점을 구하면 좌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현이 나왔어. 그러면 이 뭐냐? 근데 길이까지. 그치. 여기서 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러면은 뭐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 알 거고. 왜냐면 이 현 자체가 지름이 될 때가 이것이 가장 큰 원이거든. 이 사람이
이게 이 두 점을 찾아가지고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원의 중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편 중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둘레를 구하라 이렇게 하던가. 왜냐면 넓이나 둘레를 구하려면 반지름이나 지름만 알면 되거든. 왜냐면 반지름만 알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2파이 r이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만 붙여보면은 원의 둘레가 나오니까. 근데 이 자체가 이 현의 길이 자체가 지름이잖아. 현의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고 가장 작은 원일 때 일단은 그 앞에 좀 물어봐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좀 어려운 것 중에서 있었던 거 있어 물어봐보고 이게 73점까지 풀어가야 돼. 저 36번한테 안 돼. 안 되면 다시 난 말해도 되겠고. 안 돼? 좀안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36번 되는 사람들 앞에 거 잠깐 풀어보고 여기 또 무조건 막 다 풀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이게 대신에 1등급이나 좀 어려운 것은 계속 좀 잘 된 사람들은 계속 고민해서 그러고 얘가 지금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 대입을 해서 연립반을 풀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교점을 찾으려면. 근데 이거는 그냥 교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어떻게 갈 건데 이 A점과 B점이 있는데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그는 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보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될 거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건데 2배 하면 될 거다 이 생각.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형태 된다. 근데 그 점을 찾으려면 이것이 원의 중심이니까 얘를 표준형을 하는 거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인데 얘가 넘으면서 20 이게 되겠잖아. 완전 제곱 한 거야. 18인데 얘 넘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심이 지금 3, 마이너스 3,3이고 여기 반지름이 지금 루트 20이잖아요. 아니 반지름 여기가 루트 20.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20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또 x, y 상수는 0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3,3 쓰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고 4하니까 여기가 절대값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루트 2가 되지. 루트 2분의 2니까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야. 그럼 제곱의 합에 의해서 20에다 2를 빼니까 요 길이가 루트 18인 거잖아. 루트 18이 두 개 있으니까 2 루트 18인 거고 빠지니까 6 루트 2가 되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별도는 없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거랑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 한 거랑 생각해보니까 이해 안 된 거,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많이 뭐가 안 돼? 오늘 한 거 중에서 안 된 거 있어 다시 말해주세요. 9번, 10번. 오늘 한 거 그거만 한 거야? 그 유형은 유형 9번? 9번, 오늘 한 거? 33도 9번, 10번, 15번. 다음은 너 장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지금 마지막에 알아요. 뭐 4번, 6번, 다음은 왜 뭐야? 3번, 반 정도. 뭐라? 모르겠어. 주방. 앞에서 좀 말하고 있어. 명환이는 다 이해되는 거고? 21번 잠깐 너 아까 쓰는 3번? 3번 유형은 지금의 양쪽적인 저 1, 2번 얘기했는데 3번이에요. 이게 지름의 양끝점 말하는 거야. 네. 그 명환이는 지름의 양끝점 이해되니?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그 그림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좀 복잡할수록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쉽게 풀리는 것이 더 많아. 이게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도 좀 잘 보이고. 이게 지금 뭐냐 그 3번에서는 이런 거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다고.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끝난다니까. 근데 지름의 양 끝점을 줬어. 그럼 뭘 알아? 중심도 하고 반지름 다 하는 거지.
왜냐면 중심이 평균으로 나올 거고 반지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 나오잖아. 그럼 그거 갖고 원 세우면 끝난 거야. 그리고 21번 여기 항의해본다고 20분. 너는 맞다. 네가 실을 써본다면 안 되는 거 말지. 평균 구하면 1,5잖아. 그럼 중심이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 나올 거고. 예? 그럼 중심이 1,5니까 1,5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에 나온 거에다가 제곱을 여기는 아래 제곱값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그거를 제곱을 해갖고 여기다 쓰면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걱정한 것이 아니다고 이게 좀 어려워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이걸 알려주시면. 뭘? 야 그것까지 다 말해야 돼.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면 이걸 보고 식세우는 걸로 바로 그냥. 저 처음에 제가 어떻게 알죠? 이게 생각을 안 하면서 주니까 야 두점 중심과 반지름 나오면 원선은 받겠고 두 점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두 개 나오면 중심을 알고 있고 반지름 알아. 그럼 중심과 반지름 아니까 바로 세우면 되는데 중심이 어떻게 구할 건지 반지름이 어떻게 구할 건지 반지름은 내가 분명히 반지름도 점과 점 사이 이용해서 구하라겠고 반지름 중심은 평균으로 나온다겠고 그럼 중심과 반지름 나오면 식세분을 알고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야지. 일단 하고 있어 봐. 너 몇 번 안 된다고 생각하나? 21번 너도 20번 안 된다 했지. 아, 접한다는 뭐 생각하고 접한다는? 알? 접한다 가면은 반지름하고 누군가 무조건 같을 거라고. 근데 이것이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아니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y축이냐 왼쪽에 y축이냐가 중요하다고. 이거 둘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걸 생각하면 들어. 내가 다 똑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풀겠냐.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막 하니까 정리가 안 되고 뭔 말인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왜 알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나눠서 하는지를 중심이 원래 A, B고 반지름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접하면 어쩐다고. 이 말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는 거죠, 정확히. 내가 말을 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접한다고 하면 어쩐다고. X축 이게 원래는 A, B고 반지름이 R인데 접한다고 하면은 이 A 값하고 B 값 중에 하나가 이 R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근데 부호는 반대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일 수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두 번 생각을 하는 거야.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근데 이 형태를 보면 얘 중심 찾으려고 하려고 치면은 뭐 해야 되잖아. 누가 반지름 어떡하냐. 이거는 할 때 여기가 반지름 어떡하냐. 이게 이 y축에 접하면 이 x 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이 간다 이거지. 근데 얘는 몰라 얼마인지. 근데 반 중심은 아래인 거고. 근데 이게 왼쪽에서 접하면은 여기서 뭐냐 x축에 접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이게 있으면 얼마 할 때 이번에도 여전히 이게 요 x 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아. 근데 왼쪽에 있으니 똑같이 r이라고 쓸 수는 없고 얘는 마이너스 r라고 쓰는 거지. 뭐 이런 거라고. 근데 만약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번엔 얘가 r 그럴 때 아니 a, b 할 때 이 p 값이 r하고 똑같잖아. 근데 x축에 접하면 y 값이 a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 반지름이 r인데 이 r이 얘랑 똑같다. 근데 x축에 아래쪽에서 접하니까 이걸 마이너스 r에다 쓴다 이거지. 뭐 이런 형태야. 다 접하면 여기서는 r, r인 거고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r, r이고 중심이 반지름이 r인 거고 x축, y축에 다 접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이 r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접하면은 왜냐면 다 똑같잖아 얘는 길이가 x, y축에 다 접해버리면 얘는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21번에서 보면은 어디 축에 이게 축에 접한다라고 딱 나오면 이것이 어디 축에 접하고 있는가를 보고 누구랑 반지름이 같을 것을 생각을 잘하면 돼요. 얘는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단순하게 접한다라고만 안 나온다니까. 이걸 잘 생각하라고 뭐가 나온다고.
좌표가 하나가 나와. 왜냐하면 이것이 접할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이것이 1사냐 2사냐 3사냐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좌표가 하나 나와준다고. 얘 지금 4,2를 지난다 했잖아. 4,2면은 이 정도 있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얘가 원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접하는 원이 또 하나 있었어.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는 건 x축 y축이 접하는 형태가. 근데 뭘로 나타나도 그냥 식 쓰면 돼. 왜냐면 x축 y축에 다 접하는데 얘가 일사면에서 접하고 있는 형태야. 그럼 얘는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의 원인 거지. 일사면에 접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다 아니 일사면에서 x축 y축이 접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 플러스니까 얘가 r, r인데 반지름도 r이야. 근데 얘가 4,2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거 지금 모르는 것이 r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좌표를 하나를 준 거지. 근데 만약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두 개 있으니까 무조건 좌표를 두 개 돼 있어. 왜냐면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4, 그 다음에 2, 이렇게. 이것도 얼른 이게 암산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r제곱, r제곱, 2r제곱인데 r제곱 하나 사라지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r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12r일 거고 16에다 4니까 20은 0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10하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r 값이 하나가 2고 하나가 10이잖아. 근데 끝났지. 얘는 r, r이고 얘도 r, r이거든. 그럼 얘는 중심이 2,2인 거고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중심이 10,10인 거지. 근데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냥 얘랑 얘 사이 거리는 이제 10-2의 제곱 10-2의 제곱에 이것도 10까지 된다. 이렇게 이게 접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가 반지름하고 다 똑같을 것이다. 몇 사분면이냐 아니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수호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식 쓴 다음에 무조건 대입하고 자꾸 나옵니다. 무조건 대입. 뭐 안 되겠어? 아니 참. 아니 참. 이거 이상이 있어. 아니 앞에서도 이거 생각했어. 핸드폰을 좀. 저는 또 뭐 안 되는 거 있다 이거. 4번다. 또 4번 원이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명한이는 4번 되니? 원 나오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야. 얘는 중심이 뭐 정해져 있어? 있잖아. 저 주도 너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 글씨를 읽을 줄 몰라? 왜? 저 어디 가고 난 이거 사고 나는 유형 사고 야 원이 되도록 하면은 내가 그 공식을 여기 귀찮으면 요말 원이 되려면 반지름 핵심이 봐봐 너랑이 형주랑 여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차이 뭐냐? 너는 안 적어. 그러면서 뭐 한다고? 형주는 뭐 나오면 막 적고 있거든. 원이 이게 그런 생각하면서 막 원 이게 나오면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는 뭘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죽을 저 혼자서서 미안해. 그거 어떻게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원이 나오면 뭐냐? 무조건 빨리 뭐야? 일반은 뭐 한다고? 표준형을 하면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뭐 나오겠잖아. 얘 원이다고 지금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5면 원이냐? 제 수곱지 r 제곱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냐? 여기는 r 제곱이야. 제 수곱지 r 제곱이 마이너스 5인 원이 어디가 있어?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잖아. 얘가 제곱을 했는데 0이 나온 건 있지. r 제곱이 0이면 r이 0이잖아. 그럼 r이 0이면 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여기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게 끝이야. 원이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
원이 되도록 원을 나타내도록 원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거지. 빨리 표준형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얘는 저게 반지름 값이니까 반지름 0보다 커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r 제곱값이니까 여기 있는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돼. 이게 r이니까. 근데 어차피 뭐냐 이건 원이기 때문에 다 양수거든.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값만 양수만 되면 돼. 결론 여기다 루트 씌운 다음에 양수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양수다 해도 상관없다. 그냥 이게 해서 굳이 루트 씌워놓고 루트 안에 값이 양수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게 원이 되게 한 조건이 저렇게 간다 이거지. 뭐또 안 되고 있어. 축구 눈앞보고 있어. 촌에 얼굴 찍어볼래? 얼굴 찍어볼래? 유형 4번에서는 이미 다 찍혔어. 어떻게 뭐야? 반지름이 그 만져주고 막 7-A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개 나오니까 그 A를 정수 알잖아. 정수 중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 최대. 되게 최대 걸 맞춰. 야 A가 7대면 A 집어넣으면은 야 여기 있는 것이 지금 R 제곱값이니까 말이 M을 넣어야 돼요. M을 넣는 것이 아니라 A를 넣는 거지. 이게 A의 그 최대값이 M이잖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M값이 A값이. 근데 M 넣으라고 안 나와요. 아 최대가 될 때 반대로 했잖아. 최대가 될 때 반대로. 그때 최대가 됐을 그때에 또 국어 잘하면서 너 뭔가 어느 거 1등급 나온 다음에 나는 그거 1등급이야? 95%. 1등급? 좋았을 거 2등급 1등급 어쨌든 와, 내신. 그때 그랬지. 그런 거. 4 2등급이냐? 무슨 과목? 수학 3등급. 사회 3등급 2등급이야? 이상이에요. 저 100분이 49. 저 무려 94. 야, 좀만 더 하나 있어. 40. 뭐 선생님 48점 받아도 40등이에요. 말이 안 돼요. 수학.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통합 수학 전체가. 청가부터 할 종가목하면 47. 이렇게 되면 제 명함 해드렸어요. 아까 또안 적. 아까 너 이거 밑에 거랑 또 고민 좀 해보라니까 너는 그걸 해봐야. 공부해도 너무